뭐야, 설마 비밀번호를 알고 또 들어가? 바로 훅 들어오네. 너 언제부터 이렇게 천박한 짓 하고 다녔니? 엄마, 사람까지 붙인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시끄러. 넌 가만히 있어. 이걸 보고도 아직 그런 소리가 나와? 너도 이놈 잘 안다며. 넌 얘가 이런 짓 하고 다니는 거 알면서 눈 감아준 거야 뭐야? 넌 자존심도 없어? 그게 아니라고요, 엄마 진짜. 그럼 뭔데요? 너 의사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줘. 이런 번듯한 집에 살아. 빈 몸뚱아리로 들어와서 지 주제에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사는 게 얼마나 과분한지도 모르고 어디 천박하고 상스럽게 이런 양놈이랑 놀아나 노란하게. 사람들이 사모님 사모님 하니까 네가 진짜 뭐라도 된 줄 알았니? 나 때는 감히 남편 그림자도 못 밟았어. 근데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지 남편 돈으로 바람을 피워 바람을. 빅토르 저희 병원에서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빅토르랑 비즈니스 하는 거라고요. 조용히 안 해? 너 무슨 말이 되는 소리래. 짝짝꿍 붙어서 호텔 들락거리는 게 비즈니스야? 6살 때 이제 헤어지게 된 엄마를 찾고 싶어가지고 사연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머니하고 헤어지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지? 40년. 무슨 사연으로 40년이나? 그러니까요. 40년 정도 됐으면은 어머니 얼굴도 뭐 기억도 지금 어렴풋이, 그냥 어렴풋이. 그러면은 저희한테 천천히 하나씩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어쩌다가 40년간 엄마가 떨어졌을지요. 엄마가 서울 올라와서 거기 공단 거기 막 미싱 옷 만드는 거 이런 일을 했다고 들었어요. 엄마는 그때 당시 19살던 것 같고요. 이제 저희 할머니 집에 새들어 있다가 이제 아빠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 친구분이 저희 엄마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편지 전달을 저희 아빠한테 시켰어요. 근데 그러다가 더 자주 보게 된 저희 아빠랑 이제 엄마가 사귀게 된 거죠. 네네. 사랑은 의외의 곳에서 싹트니까. 이런 경우 많습니다. 많겠죠. 영화 클래식이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 너무 나이가 어렸고 혼인신고도 안 된 상태에서 저랑 제 동생을 낳으셨고 그렇게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할머니 댁에서 전부 다 같이 모여 살으셨던 건가요? 네. 큰아빠, 할머니, 네. 제 동생, 그리고 엄마랑 저랑 아빠까지요. 근데 그렇게 사시다가 아빠가 교도소를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아빠가? 왜? 아버님이 교도소를 자주 왜? 어떤 뭐 사건도 있으셨는가요? 왜 그러셨지? 그러니까 큰아빠가 이렇게 술 드시고 이렇게 시비가 붙어가지고 네. 연탄재를 맞는 바람에 눈 한쪽이 실명이 됐어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저희 아빠가 가가지고 대신 때려주고 막 이래가지고 잡혀갔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형이 맞아서. 그쵸. 이제 아빠 때문에 이제 가세는 기울어졌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식당에 아침부터 나가셔가지고 배달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머리 쥐고. 그러니까 애 둘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엄마가 벌어야만 했거든요. 이게 가장이 또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니 이제 엄마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당시에 근데 어머니가 진짜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옷바라지 했던 거밖에 기억을. 그 어린 나이에도 기억하는 건 항상 네, 엄마가 옷바라지 하셨던 거. 굳은 일하고 기억하시죠. 옷바라지하고. 네. 그 아버지가 좀 저런 사고를 이것뿐만 아니라 좀 많이 좀 치셨나 봐요. 네네. 폭행으로 이제 교도소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사업하시면서 돈도 많이 날리시고, 이렇게 하셔서 형편도 많이 어려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생계를 유지를 하시려고 식당에서 이제 일을 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가
엄마를 쫓아냈어요. 왜? 친할머니가 왜요? 저희 큰아빠가 그 여관 건물에서 그러니까 쟁반 머리에 이고 나오시는 걸 본 거죠. 큰아빠가 이걸 봤는데 왜요? 왜? 저희 큰아버지가 살짝 부족하세요. 그러니까 좀 판단력이 좀 미숙하다. 그 여관 건물에서 쟁반 머리에 이고 나오시는 걸 그거를 큰아빠가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할머니한테 전달을 하셨는데 이제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빠가 없는 상태에서 몸을 함부로 굴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를 쫓아냈어요. 뭐야. 아유야.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아이만 낳고 열심히 그냥 가족들 위해서 뒷바라지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외도도 하지도 않았는데. 어린 아기들 집에 두고 혼자 쫓겨날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는 이제 엄마가 남자에 미쳐서 집을 나갔다 이렇게 들었고 그럼 요 당시에 나이는 어느 정도 되셨지? 제가 6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아버님은 출소하시고 집에 오셨는데 이제 집에 들어오시니까 뭐 어머니가 안 계시고 이런 상황들을 좀 아시고는 뭐 다른 반응은 없으셨는가요? 많이 비가 나고 매일매일 술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거의 맨정신이었던 모습을 기억 못하고요. 완전히 망가졌구나. 항상 눈빛이 빨갛게 충혈돼가지고 무서웠던 기억밖에 없거든요. 거의 뭐 포기하신 거야. 얼마나 공포였을까, 저 어린 나이에. 그렇지. 그러다가 아빠가 너랑 네 동생이랑 나랑 다 같이 죽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동생이 없어져가지고 네. 동생을 계속 찾고 제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뚝방길에서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고 얼마 안 있어서 경찰들이 오고 왜? 그러고 나서 또 아빠가 잡혀갔죠. 왜? 아빠가 제 동생을 아, 진짜 이 말이 돼요, 이게? 진짜? 뭐야? 저게 말이 돼? 그런 행동을 하신 이유가 그냥 비관하신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엄마를 잃었다는 그 슬픔이 그런 건지 자기 인생을 비관한 건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왜 자식을 그렇게 하고 당신도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니, 이게 자식이 무슨 죄길래? 그러게요. 그럼 어머님은 동생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아예 계시잖아요. 모르시는 싶어요. 네. 그렇게 아빠가 감옥에 가고 나서 나 할머니랑 월세방에서 이제 살게 되죠.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아빠 친구분이 이제 아빠 상황을 알고 그래서 내가 너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네 자식 책임질게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자 짐 싸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집을 가게 되죠. 혼자서요? 그분 댁에 그 부부가 있었고 애들 조그만 애들 3살 5살 요 정도 되는 애들이 둘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제 저한테 빨래, 청소, 그다음에 뭐 다듬는 거, 애들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거 그런 잡다한 일들을 이제 제가 하게 됐어요. 근데 밥 먹으면 설거지 해야 되고. 그건 뭐 식모살이를 하셨는데 거기서 어린 나이에 밥을 해서 다 퍼서 식구들을 다 주고 나면 밥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못 먹는 게 비일비재했고 그러다 진짜 어쩌다가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으면 계속 그렇게 구박을 하셨죠. 남이니까. 그 어린애한테. 남이라고. 밥값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항상 그래서 잘 못 먹어서 맨날 점심시간만 되면 혼자 나가서
그 수도가에서 물 먹고 막 이러니까 13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너무 어려. 이게 무슨 충격적인 드라마 스토리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게 현실이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너무 가엾다 정말. 제가 밥을 못 먹고 잠이 들 때는 환청인지 환각인지 잘 모르겠는데 엄마도 보이고 엄마 목소리도 막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깨보면 꿈이었고 그냥 엄마랑 소박하지만 국이나 찌개 하나 있고 밥만 있어도 좋겠다. 엄마랑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휴. 작은아버지는 무지 잘해주셨죠. 니네 아빠 그렇게 됐을 때 너를 내가 빨리 데려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굉장히 미안해 하셨거든요. 제일 고마우신 분이네. 네. 다행이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작은 어머니 댁에서 살면서 들은 얘기는 큰아빠가 오해해가지고 할머니한테 잘못 전달하는 바람에 할머니한테 쫓겨났다. 아유. 그리고 작은 엄마가 말하기로는 엄마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 엄마가 나가시게 된 원인이 외도가 아니었고 오해로 인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신 거잖아요. 엄마를 또 나름 원망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게 다 풀리는 게. 그러면서 뭐 원망보다는 좀 그리움. 엄마는 그리움의 대상이었어요. 결혼해서 첫째를 낳았을 때 엄마도 이렇게 힘들게 나를 낳았겠구나. 그 진짜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가 배보다 난 자식을 두고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되니 엄마가 더 보고 싶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사시는 동안에 어머님을 한번 찾아는 보셨는지. 제가 처음 찾아본 거는 첫째 만삭이었을 때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는데 엄마 이름이 뜨더라고요. 비어있네. 제가 엄마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본적지에 전화를 해보면 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면사무소라고 알려주고 그래서 거기에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 말하기로는 지금 만약에 재혼을 하셔가지고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게 밝혀져서 그 가정이 이제 깨지면 어떻게 하냐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는 엄마도 너무 젊으셨을 나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접었어요. 가지고 계신 어머니에 대한 뭐 자료는 있으신가요? 네, 저 출생신고 할 때 엄마에 대해서 띄워본 그 재적등본 이거 있습니다. 수기로 작성이 됐네. 근 40년 됐으니까요. 그래 아직 갖고 있네 저걸. 어머님 성함이 짜야. 본적지는 근데 저 서류에는 어머니 출생 연도랑 본적지가 있네요. 아까 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름만 있었잖아요. 제적등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연을 맡기면서 이제 작은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작은 엄마가 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작은 엄마한테 갖고 계셔서. 저기 출생신고를 할 당시에 저거를 당시에 내놓으셨다 하시더라고요. 다행이다. 귀한 거를 그래도 갖고 계셔가지고 다행이다. 다행이네요. 혹시 또 어머님이 아버님하고 결혼하시기 전에 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미싱 옷 만드는 거 이런 일을 했다고 들었어요. 미싱사로에? 네, 외할머니가 한복점을 하셔가지고 저희 엄마가 미싱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외할머니가 한복집을 하셨다 하셨는데 네. 뭐 어디서 한복집을 하셨는지는 뭐 상호나 뭐 그런 거는 그런 건 모르고요. 왜냐면 외할머니를 본 적이 없어요. 엄마 지금 본적지가 가장 확실한 단서겠네요. 유일한 단서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어머님을 찾게 된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어떤 게 있으세요? 이거는 제가 엄마에 대해서 기억이 별로 없어서 짧게 썼습니다. 이거 엄마를 만약에 찾게 되면 네네. 그래서 엄마를 만나게 되면 이제 전달을 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전해드리겠습니다.
꼭 만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가 대적등본상 주소지 아이가? 아, 여기 맞아요. 어디 맞지? 네. 여기가 이제 어머니 본적지? 잠깐만 요 이름이 면은 대상자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그래요? 같은 혹시 문패?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혹시 어머니 뭐 형제가 사실 수도 진짜? 있고, 그죠? 네, 일단 어머님 성이 흔한 성도 아니고 보니까 졸림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친척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요. 가족일 것 같은데. 네네. 가족일 수도 있겠다. 혹시라도 우리 엄마의 가족분들이 사는 곳은 아닐지. 계십니까? 농사하시는 분 같은데요. 창고가 아무도 안 계십니까? 계세요. 계십니까? 사람은 안 사는 것 같죠? 사람이 없는갑다. 예. 저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아, 말씀 좀 여쭤보려고요. 저희가 사람을 좀 찾고 있거든요. 잠시 들어가도 되나요, 여기? 네, 안녕하십니까? 여성분이신데. 사람을 좀 찾고 있는데 씨라고 아시나요? 네. 아실까요? 아, 아닙니다, 아니요. 저희는 현정인데요. 사람을 좀 찾아준다고. 몇 년생이냐고요? 1960년생이요. 아시는 분이지. 에? 대기가 길어지게 생겼다? 무슨 말이야? 스토리도 안다라는 얘긴데 예? 이게 이제 신적분 같은데 왠지 느낌이? 예. 얘기가 길어진다? 실례하겠습니다. 여기 좀 앉으세요. 자, 저 어머니께서 그 의뢰인분의 어머니랑 어떤 관계일지. 그러면 를 사는 거예요? 아, 네. 아니, 아시는 거죠. 아시는 거야. 혹시 선생님 관계는 어떻게 되시죠? 언니신가? 말하자면 사촌이요. 사촌. 예. 아, 엄마 사촌 만났습니다. 예. 무슨 일로 오셨죠? 며느리가 바람이 난 것 같아요. 그것도 양놈이라. 아니, 외국인이랑. 외국인이요? 그럼 직접 바람 현장을 목격하신 건가요? 아니요. 스야트 호텔이라고 아시죠? 제 친구가 그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호텔바에서 남자랑 술 마시고 있는 걸 봤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 남사스러워서 정말. 그렇군요. 우리 아들이 치과 의사예요. 아주 잘 나가는. 그리고 며느린 치과 운영을 아주 조금 거들고 있고요. 그런데 어디서 건방지게 하늘 같은 의사 남편이 일하고 있는 동안 천박하게 불륜을. 그럼 혹시 아드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네, 제가 얘기했죠. 그랬더니 아이, 그냥 일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아니, 지가 하는 게 뭐 있다고 외국인을 만나. 이래서 내가 병원 재정 맡기면 안 된다고 했지. 며느리를 싫어하시는구나. 네가 쎄 빠지게 번 돈으로 남자랑 호텔 싸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아유, 천박한. 엄마. 아니, 진짜 일 때문에 만나는 거라니까요. 의심하고 말 것도 없으니까 그만하세요. 절대 아니라고는 하는데 걔가 뭘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요. 일 때문에 만난다고요? 치과일 때문에 외국인 만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들이 지 마누라 감싸느라 그러는 거지 뭐. 그래도 아드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아들이 어려서부터 순수하게 공부만 하고 살아서
하나도 때가 안 탔어요. 남 의심할 줄도 모르고 아주 순진해서 지 와이프가 지 뒤통수 치는지도 모르고 저러는 거라고요. 그럼 의뢰인분께서는 며느님 불륜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걘 그러고도 나무래니까요. 엥? 순진한 우리 아들 꼬여낼 때부터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사례는 아쉽지 않게 할 테니까 빨리 알아봐줘요. 며느리가 바람 피길 바라는 것 같아. 이 시간에 호텔이라고? 맞아. 근데 조심스러운 관계면은 굳이 호텔에서 만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럼 어디서 만나죠? 그거죠. 네? 어디서 만약에 만나죠? 조심스러운 관계면 조심스러운 관계 보통 어디서 만나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눈이 무서우니까 아, 이제 눈이 없는 곳으로 가겠죠. 눈이 없는 거 어디죠? 차도 괜찮고. 괜찮고요? 아, 괜찮고요? 괜찮고요는 뭐지? 아 이런 거였어? 이런 거였어 사람을 그냥. 내가 총각 때 워낙 유명하시니까. 아유 저럴 때차 좋아했죠. 예. 총각 때는 차를 좋아했죠. 그리고 밖에 나가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하니까 쉽지 않아요. 아 근데 차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나네. 어떤 저 생각이요? 러시아 있을 때 이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떨어져 있어갖고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너무 급한 거야. 막 보고 싶은 게.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흐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뒤에서 그 고속도로 보면 그 도로 그 순찰대요. 순찰대 있잖아요. 딱 뒤에 차 대갖고 야 거기 야, 그냥 다추. 문이 진짜 야 진짜 뜨거우시다. 부모니까. 뜨거웠다. 아, 너무 야 멋있다. 예,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건 도로 순찰대가 잘못했네. 그러니까요. 그거 좀 봐주지. 예, 그만큼 뜨거웠어요. 뜨거워. 아, 죄 지으러 가는 표정이 아니네요, 근데. 당당해. 그냥 뭐 두리번거리지도 않잖아. 그냥 뭐 일상 업무 보러 가듯이. 자연스럽게 우리 탐정분들이 이제 나 방금 도착했어. 많이 기다렸어? 미안, 차가 좀 막혀가지고. 금방 올라갈게. 응? 전혀 뭐. 예. 호텔바에 도착한 그녀가 만난 사람은 지난번 그 외국 남자였습니다. 아, 소용 남자, 빅토르네. 빅토르. 왜 바에서 만나? 빅토르, 뭐 좀 먹었어? 아니, 나이면 한잔 하려고 기다렸지. 배고프겠다. 룸은 잡았어? 물론 룸 잡았냐고? 여기 스위트로 예약했지. 기대해도 돼? 기대해도 돼? 언젠 실망시킨 적 있었어? 뭐지? 아니. 심상치 않아 보이는 두 사람의 관계. 그런데 저희는 더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외국인들인데요? 아, 다른 외국인 친구들이 합류를 했고 다 아는 사이 같아요. Сегодня в Гагном съездили. Очень классный район, даже не ожидали, что будет так круто. 어느 나라 말이야? 뭐라는 거지? 러시아 말 같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아까 호텔 스위트룸 예약했다고 했지? 원정 치료 온 거 아니야? 네 명이, 세 명이 같이. 다 썩어가지고, 셋이. 이빨 다 썩고 와가지고. 아, 뭐죠? 투자자? 그러게, 투자자 느낌인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좀 비즈니스적으로 좀 만나면 가는 것 같아요. 룸에 같이 가. 너무 이상하잖아. 스위트룸이 있는 16층으로 향하는 이들. 되게 익숙한 듯한 아내분의 표정. 네. 남자들도 되게 익숙한 네. 표정이고요.
여자 한 명이 남자세, 외국인 남자세. 뭐지? 불법 시술? 그럼 남편이 가야지. 남편은 이미 거기 안에 있고. 그리고 3명의 외국 남자와 함께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의뢰인의 며느리. 그렇게 며느리가 남자들과 호텔 방에 들어가고 시간이 제법 흘렀을 때였습니다. 호텔 방에서 혼자 나오는 의뢰인의 며느리. 아, 너무 이상하다. 표정이 안 좋은데? 죄 지은 표정이다 이건. 아, 이건 정말 너무 모르겠어요. 잠깐만, 이게. 저희는 어떤 상황인지 판단할 수 없었고 조금 더 정보를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뭐야? 무슨 광경이 진짜. 시어머니가 의심할 만하네. 원장님도 맨날 바쁘다고 막 투덜투덜 대는데 그래도 뭐 좋은 기색이던데요? 와 진짜? 눈빛 봐. 눈빛. 너무 뜨겁다. 입꼬리가 너무 올라갔어. 고마워요 진짜. 그 후로도 두 사람의 관계를 추적해 보았으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웠고 결국 약속했던 의뢰기간이 지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의뢰인에게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시어머니가 보면은 와, 이거 피가 콕콕 솟았겠는데. 그게 좀 애매해요. 이 둘이 자주 함께 다니고 친밀해 보이긴 하는데 어떤 관계라고 특정 짓기에는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아니, 같이 호텔방에 들어갔는데 이게 불륜이 아니라고요? 수상하기는 한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요. 남녀가 호텔방에 같이 들어갔음. 뭐 뻔한 거지. 아니 그리고 어떻게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랑 세상 남사스러워서 원. 우리 아들도 이 외국인이랑 같이 만났다고 했죠. 네, 며느님하고 같이요. 재훈아, 이게 무슨 일이니 대체? 저희가 지금 상황만 가지고는 뭐라고 의뢰인께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요. 됐어. 우리 아들 어디 병원 원장인 거 우리 동네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며느리가 이러고 다닌다고 소문이라도 나봐요. 이 망신살을 어떻게 견뎌내냐고요. 이런 건 초장에 엎어버려야지. 이 사진 가져가도 되죠? 네, 뭐. 나도 집으로 가는 건가? 뭐야, 설마 비밀번호를 알고 듣고 들어가? 바로 훅 들어오네. 너 언제부터 이렇게 천박한 짓 하고 다녔니? 엄마, 사람까지 붙인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시끄러. 넌 가만히 있어. 이걸 보고도 아직 그런 소리가 나와? 너도 이놈 잘 안다며. 넌 얘가 이런 짓 하고 다니는 거 알면서 눈 감아준 거야 뭐야? 넌 자존심도 없어? 그게 아니라고요, 엄마 진짜. 그럼 뭔데요? 너 의사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줘. 이런 번듯한 집에 살아. 빈 몸뚱아리로 들어와서 지 주제에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사는 게 얼마나 과분한지도 모르고 어디 천박하고 상스럽게 이런 양놈이랑 놀아나게. 사람들이 사모님 하니까 네가 진짜 뭐라도 된 줄 알았니? 나 때는 감히 남편 그림자도 못 밟았어. 근데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지 남편 돈으로 바람을 피워, 바람을. 빅토르 저희 병원에서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빅토르랑 비즈니스 하는 거라고요. 조용히 안 해? 너 무슨 말이 되는 소리래. 짝짝꿍 붙어서 호텔 들락거리는 게 비즈니스야? 아니, 그 사람이 브로커니까 그런 거예요. 브로커? 뭐?
브로커? 무슨 브로커? 엄마, 빅토르는요. 해외 부자들 중에서 우리나라 의료 시술을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우리 병원이랑 연결해서 관광시켜주고 치료까지 받게끔 해주는 의료관광 브로커예요, 브로커. 저는 슈퍼픽 치과 원장 신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Это доктор Ши, он главный стоматолог. И мисс Нахи. 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네. 그럼 바로 치료실로 이동하겠습니다. Пройдемте, вам покажут клинику. Хорошо. 큰 손이죠, 큰 손. 그렇죠. 네. 간호사들도 모르게 진행하는 거라서 이 사람이 맡아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한 5분간 유지하면 될 것 같아요. Прямо ждите. Можете закрывать. 입 잠시만요. Можете закрывать рот. 삼키시면 안 돼요. 그래서 둘이 붙어있는 시간이 많은 건데 그걸 그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어떡해요. 얘, 이거 불법 아니니? 네가 왜 그런 짓까지 해? 요즘 이런 거 안 하고는 병원 운영 못 해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다고요. 저희 병원도 1년 동안 적자였던 거 아시잖아요. 빅토르 그 사람 서로 데려가려는 브로커인데 이 사람이 엄청 공들여서 섭외한 거라고요. 정말 이 사람 아니었으면 저희 병원 대출금도 못 갚고 병원도 이만큼 진짜 못 컸을 거예요. 저 오빠 도와서 병원 잘 키워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해가 있으신 건 알겠는데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내가 이래서 이 결혼 반대한 거야. 왜? 갑자기 또 왜? 저거 데려올 때 엄마가 뭘 했어? 조건 안 보고 결혼했다간 후회한다고 했지? 집안 좋은 여자들 싹 다 거절하더니 이거 봐라. 응? 남들은 의사 남편 병원 개업해줘가면서 모셔가는데 넌 그냥 마음 편히 개원해서 돈 걱정 없이 진료만 보면 됐을 건데 하필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걸 데려와서 이게 얼마나 못났으면 뒤 그린 브로커인지까지 동원해서 널 불법을 하게 만들어. 아휴. 결국 저거야. 저거. 난 네가 싫어. 그러니까. 맞아. 뭐 부모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면접에다 대고 저건 아니죠. 아니 근데 지금 아내분께서 지금 엄청나게 고부 갈등에 지금 시달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탐정님도 저런 뭐 고부 갈등 저런 문제를 좀 다뤄본 적 있으세요? 그런 의뢰도 있나? 고부 갈등을 해? 시어머니가 며느리 조사를 의뢰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며느리가 개인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낮에는 커피를 팔고 저녁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맥주도 판매하는 그런데 많이 술을 있죠. 팔면서 술 장사까지 하면서 못 배운 티를 낸다고 분명히 남자를 만나고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비슷하네. 탐문을 해보니까 며느리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런 탐문을 마치고 증거들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서 걱정할 일이 없다라고 설명을 다 드렸는데도 시어머니는 안 믿는 거죠? 믿지를 않더라고요. 그죠, 다른 걸로 트집 그러면 이제 잡고 다른 데 또 찾아가는 거야. 나는 네가 싫어. 넌 애초에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안 돼라는 그런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저렇게 밟고 밟는 거예요. 맞아요. 더군다나 아들이 강하게 어필도 안 하기 때문에. 맞아. 아니 우리 김남희 씨. 나중에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가 마음에 혹시라도 안 들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들이 데려왔어요. 아들은 너무 사랑한다는 거야. 그렇죠. 내 아들이 인정한 며느리. 근데 저는 일단 지금도 그러는 게 저는 빨리 분가를 하고 싶어요. 따로 살고 싶어요. 따로. 아들이 아들이랑요? 독립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너무 머리가 아파갖고. 그래서 빨리 컸으면 좋겠고. 되도록이면 이제 장가를 가잖아요. 그렇죠. 안 보고 싶어요. 아예 그 정도로 그냥. 너는 너의 삶이 있으니 너의 삶을 살아라. 맞아. 그래야 근데 좀 건강하게 독립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식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독립을 해야 돼. 아들도 참 문제예요 지금. 네, 저기 진짜 아들 문제다. 태도가 더 절망적이야.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이 의뢰는 의뢰인 아들의 말처럼 정말 일로 엮였던 사이였음이 밝혀지면서 며느리를 못마땅해 하는 시어머니의 의심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야. 이 자료 나중에 쓸지 모르니까 캡처해놓고 의뢰인한테도 보내드리자고. 사필규 탐정님 계세요? 너? 저 어머니네? 또 오셨어? 응? 아들이네? 아들이다. 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들과 어머니가 같이 왔어요.
아니, 어쩐 일로 오신 걸까요? 그게 아내가 사라졌어요. 네? 최악이다. 아내가 아니, 아내분이 사라지셨다니 어떻게 된 건가요? 아내가 엄마한테 크게 혼나고 며칠 뒤였어요. 가출했네 그럼. 뭐야? 이게 뭐야? 아, 이혼 소리를 아내가 먼저. 나 이제 지쳤어요. 어머니 저러시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더는 못 견디겠어요. 며칠 전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건 내가 미안해. 알잖아, 우리 엄마 성격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흘려넘기면 되지 뭐야. 아, 왜 그래? 오빠,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에요? 며느리 바람 의심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람까지 붙였어요. 이게 정상적인 일이냐고요. 아, 그건 내가 사과할게. 아니, 엄마가 아무래도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아니요. 나 6년 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요.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게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내가 평범한 집안이라 결혼할 때 개원 못 시켜준 게 그렇게 죽을 죄예요? 그리고 결혼할 때 그 일 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절 고통스럽게 했는지 알아요? 나는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어머님 마음도 바뀔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절대 아니라는 거 이제 너무 잘 알겠다고요. 아니, 그거는 엄마가 그냥 속상해서 그러시는 거야. 아닌 거 알면서 왜 그래요? 날 진짜 위한다면 그냥 놔둬줘요. 그리고 재산 분할은 반반으로 해줘요. 우리 이만큼 살게 된 거 내 공이 없다고 못하잖아. 안 그래요? 나야. 원장님, 아까부터 외국인들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데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김 실장 없어요? 네, 전화해도 안 받으세요. 아, 아내가 없으니까 일이 안 돌아가는구나. 야, 큰일 났다. 이거. 귀한 중으로. 큰일 났다 진짜. 마비야? 마비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사람 뽑아야죠. 불법 하는 거니까. 그렇지. 사실 이것도 함부로 사람 뽑을 수도 아내니까 있지. 지금 예약이 다 잡혀 있는데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니까 힘든 거지 지금. 빅토르, 저 슈퍼픽 치과 신지현 원장인데요. 저녁에 예약 환자 2명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김 실장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김 실장한테 얘기 따로 들은 거 없어요? 어제 사모님한테 전화 와서 예약 재석하라고 하던데요. 앞으로 그 병원은 외국인 진료 안 풀 거라면서요. 네? 임의로 다 마무리를 지어버렸구나. 아내가 짐을 다 빼버렸네. 한을 푸는 거지 이제.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야, 어떡하냐. 대출금? 대출이 있어? 미나? 홍콩 영원? 어떻게 된 거야? 돈도 가져갔나 보다. 다 빼갔어? 에? 그 통장에 병원 대출금이며 의료장비 잔금 줄 것까지 싹 다 있었는데 아내가 다 빼간 것 같아요. 지금 예약 환자 관리도 안 되고 병원 업무도 완전히 마비돼서 현금 흐름도 막혔고요.
결하게 내 뭘 했어? 그것한테 돈줄 함부로 맡기지 말랬지? 안 되겠다. 당장 이혼해. 재산 분할하면 어차피 걔 가져간 그 돈 다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일단 사람부터 찾아야 일을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아내분이 사라진 지 며칠째인 거죠? 일주일 됐어요. 그 아내분이 가보실 만한 데는 다 가보셨어요? 네. 친정도 가보고 친한 친구한테 연락을 해봤는데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일단 아내분이 좋아하는 장소나 평소에 가보고 싶었다는 곳 등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게 다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럴게요. 저기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제 아내 찾아주세요. 의뢰인의 부탁대로 저희 아내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내는 단 하나의 단서도 남기지 않았고 바쁘신데 죄송한데요. 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혹시 나이님이 고민이 있다거나 그런 얘기를 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저희는 사적으로 잘 얘기 안 해요. 그럼 평소에 나이님이 뭐 가보고 싶었다는 곳이라든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예 사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네네, 그냥 일할 때는 병원 얘기만 하셨어요. 여러 방법을 강구해 보았지만 큰 소득은 없었죠. 여기서 아내가 주로 일을 하고는 있어요.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의뢰인 집에 뭔가 단서가 있을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증거가 없나? 아, 속 타네. 물이나 한 잔 마시고 올게. 저도 한 잔만 주세요. 알았어. 뭔데? 영수증. 아. 응? 뭘까? 그리고 그 결과. 과태료? 과태료. 아. 이거 아내분 차 맞죠? 네. 주차 위반 통지서 속에서 찾아낸 아내의 행적. 부산 갔어. 멀리 갔네. 너무 멀리 왔는데요? 이거네, 이거. 와, 아직도 여기 있는 줄 몰랐네요.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가니까 계속 여기에 세워둬도 위반인 줄 몰랐을 거야. 그러게요. 덕분에 쉽게 찾았지만. 저희는 곧바로 아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흔적을 쫓아 그 일대를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라 혹시 이분 보신 적 있나요? 본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저 며칠 어디서? 전에 네. 저쪽에서 본 것 같아요. 저쪽이요? 네, 저쪽 끝에. 이 성에 맞는 것 같은데. 탐정님, 아내분 아니에요? 맞네. 맞네. 드디어 극적으로 발견한 의뢰인의 아내. 아니 근데 저기 뭐 어디 출근하는 것 같은데? 복장이? 네네네. 아내분 찾았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로 오시죠. 네. 저희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곧바로 부산으로 내려왔고 함께 아내를 만나러 갔습니다. 밑에 집인데요. 너무 시끄러워서요. 잠깐만요. 아 뭐야? What? 빅토르? 와, 왔다. 하지만 저희 눈앞엔 상상도 못한 일이 펼쳐지고 말았죠. 오, 빅토르. 와, 진짜 바람이었어?
오빠? 당신 이러려고 사라진 거였어? 이 자식 때문에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냐고! 오빠 그게 아니라 바람을 폈네 결국. 엄마가 당신 불륜 의심할 때도 난 끝까지 믿었어. 당신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돈까지 다 빼돌리고 딴 남자랑 살림까지 차리고 제정신이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럼 대체 왜 그러는 건데? 그 집에서 난 항상 죄인이었으니까. 자, 아내분 입장을 한번 들어봅시다. 넌 집에 들어 앉아서 하는 게 대체 뭐야? 냉장고 꼴이 저게 뭐며? 남편 내조는 잘하고 있는 거니? 내 친구가 치과 갔더니 재현이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는데 내가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겠니? 아 무서워.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엄마는 엄마의 삶이 없어요. 어머니. 자기야, 우리 엄마는 저런 사람 아니야. 오해하지 마. 언젠가 만날 자기야. 네가 이런 정신 상태니까 그때 그렇게 유산을 했지? 어우 무섭다. 뭐 하나 제대로 챙기는 게 없어. 그날 그 환자가 많아서 좀 피곤해 보였나 보네. 아니 엄마 친구도 별걸 다 말씀하셔. 너 지금 얘 편드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너 빠져. 네가 뭘 한다고 나서. 씻고 올게요. 당신은 어머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항상 회피했어. 난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 아들이랑 사는 기분이었다고. 그래도 난 자기야. 당신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모든 걸 참고 견뎠는데. 우리 이번 주말에 오랜만에 데이트할까? 데이트? 우리 요즘 너무 바빴잖아. 집에서는 어머님 계시니까 우리끼리 얘기도 못하고. 주말에 좀 쉬고 싶은데. 그렇지? 그래, 그럼 그냥 주말에 집에서 쉬자. 알겠어. 아내가 좀 많이 안 됐네요. 힘들었을 것 같아.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허전해지더라. 그래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의사 남편에 당신만은 좋은 사람이니까 난 복이 많은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헛헛한 감정은 숨기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 그런데 자, 과일 좀 드세요. 제철이라 달아요. 너 내 친구 복자 알지? 네, 어릴 때부터 친구시라는 분이요? 너 내일 걔네 집 좀 갔다 와라. 왜? 왜요? 내일요? 무슨 일이신데요? 걔네 김장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대서 너 보내준다고 했다. 네? 뭐야 이게? 엄청 큰 선 넘네. 이게 무슨 말이야? 제가 내일 병원 예약이 많아서 좀 힘들 것 같은데. 진료는 얘가 하는데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안 가? 그래도 환자 오면 조율도 해야 하고 가보긴 해야 해서요. 김장해주고 가면 되겠네. 그게 내일 세금 관련해서 세무서에도 가봐야 해서 할 일이 좀 많아요. 남편 왜 가만히 있냐고 지금. 세무서 아직 안 갔어? 야! 야! 아유 저 진짜 개저 진짜. 그죠? 네. 아유 못난 놈. 저 썩을 저거. 못난 놈. 아니 그런 건 찌깍찌깍 처리해야 된다고 했잖아. 혼자네 혼자야. 그동안 예약 많아서 바빴잖아요. 병원 업무도 얼마나 할 게 많다고요. 그리고 나 혼자 하려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뭐야? 그럼 내일 김장 못 간다는 말이니? 얘기 다 해놨는데 이러면 내 입장이 곤란하지 않겠어? 아침 일찍 갔다 와.
그다음에 엄마 말 들으면 되지 뭐. 오빠. 무슨 소리야? 어머. 안 되겠다. 저랬네 저랬어. 내가 어떻게든 도움되려고 발버둥치고 최선을 다하고 있던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당신과 어머님을 보면서 난 이 집에 한영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 그렇게 꾹꾹 참고 있던 어느 날 그 일이 터진 거야. 진짜 터지는 계기가 이제 나오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셨어요,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내가 못 올 때 왔니? 우리 아들 병원 잘 굴러가나 보러 왔다. 유자차 좋아하시죠? 제가 타올게요. 아니, 됐어요. 네가 좀 사오렴. 간호사들 커피까지 싹 다. 네? 야, 뭐 하는 거야? 제가 갔다 올게요.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이 왜 갔다 와? 네가 다녀와라. 병원에서 하루 종일 죽치고 있으면 뭐하니? 커피라도 사와야지. 아 말을 저렇게 해. 너무 슬프겠다. 저는 직원들한테 정말 하면 안 되는 짓이고. 이 아들도 저런 식으로 키웠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들이 정말 적고. 맞아. 저런 엄마가 있겠지? 어딘가에 또. 있어. 뭐 마실지 메시지로 남겨줘. 그럼 간호사들도 그럴 거야. 얼마나 힘드실까 이러면서. 간호사님은 우리 병원 처음부터 있어서 잘 알잖아. 며느리가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욕심만 많아.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끌어내리고 싶은데 아들이 원하니까 냅두는 거야. 간호사님이 제 땀만 품고 헛짓하는지 감시 좀 잘해줘요. 알겠죠? 카드 여기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며느리가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욕심만 많아.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끌어내리고 싶은데 아들이 원하니까 냅두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저게 이제 멍울이 잡혀가지고 갈라쓰자. 안 빠져 이제 저거. 평생의 한이 되는 거야. 미안해요. 좀 늦었죠? 일이 많이 바빴어요.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도 비행시간 지연됐어. 좀 늦게 도착한대. 아, 다행이다. 얼굴이 왜 그래요? 울었어요? 네? 아니요. 울긴요. 한잔해요. 내가 살 테니까. 이제 말해봐요. 왜 울었는지. 그냥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죠 뭐. 말하기 싫구나. 알았어요. 난 물어볼게. 대신 울지 마요. 저때 빅토르가 들어왔구나. 확. 마음 아프니까. 오랜만이었어. 내 마음이 어떤지 물어봐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왜요? 아니요. 그런 말 오랜만이라. 너무 따뜻하고 다정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 어떻게 저렇게 맛있게 하지? 무슨 맛을 마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맛있게 말씀- 하다니요. 아, 저 뒤에 있는 술이 맛있게 보인다는 거죠?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화끈하시네요. 텔레비전에서 웬만한 남자들의 리액션을 그냥 거침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때 깨달았어. 내가 많이 외로웠구나 하고. 근데 빅토르랑 있으니까 그게 채워지더라. 그 말 진심이야?
내가 대체 왜 이러냐고 물었지? 그 이유 나한테서 찾지 말고 당신한테서 찾아. 그리고 돈은 미리 재산분할 해줬다고 생각해. 이혼 서류 사인하면 연락하고. 잘 가. 얼른 가. 남자가 할 말이 없죠. 할 말 없죠. 맞아요. 탐정님이랑 한잔 하는 것 같은데요. 힘드시죠? 제가 너무 못났네요. 이제 깨달은 거야.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게. 야, 임마 그거를 모르는 게 말이 되냐, 임마. 이 자식아. 학식에. 엄마한테 저는 뭐랄까 인생의 훈장 같은 존재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힘들게 저 키우면서 살아낸 일종의 메달이나 트로피 같은 거죠. 생활 패턴부터 친구 관계까지 다 정해줬어요. 엄마 입장에선 제 인생에 흠집 날까 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크게 불편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시키는 대로 살다가 딱 한 번 거스른 게 제 아내였어요. 평생 함께할 여자만큼은 내 뜻대로 선택하고 싶었거든요. 엄마한테 의견을 낸다는 게 엄청난 용기였으니까 내 아내를 위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 게 착각이었어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근데 저 아직 아내 사랑해요. 바보같죠. 아내가 다시 돌아온다면 다른 건 몰라도 저 때문에 받은 상처만큼은 치유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만나보려고요. 만난다? 그 남자. 그렇게 의뢰인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아내를 되찾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덕다씨. 왜 보자고 했어요? 본론만 말할게. 나이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줘. 당신 어차피 러시아로 돌아갈 사람인데 굳이 이혼한 한국 여자랑 결혼해서 이득될 게 뭐가 있어? 뭐? 결혼? 내가? 나이랑? 혹시 나이가 나랑 결혼한대요? 그러려고 부산 내려와서 같이 사는 거 아니었어? 덕다심, 뭔가 착각하나 본데 나 사랑 아닌데? 그럼 왜 만나는 거야? Just enjoy. 재밌잖아. 어머. 뭐? 생각해봐. 집 구해줘. 용돈도 줘.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도 부산에서 한 번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당신이랑 헤어지고 나랑 결혼한다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운데. 아, 진짜? 내가 그렇게 좋았나? 하긴 나이가 덕터신한테 불만이 많긴 하더라. 듣기 밤에. 저놈도 잘 굽네 아주. 그동안 제대로 굽네. 나 너무 바보같이 산 것 같아. 왜요? 이 좋은 걸 못 누리고 살았잖아. 신세계야. 나이 돌려타려고 했죠? 그럼 2억 줘요? 네? 뭐야 갑자기? 야, 쟤도 역시 불법을 저지를 만한 애구나. 지금 남씨 눈에서 뻔뻔해. 지금 피가 터질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저런 남들 진짜 줘야 되니. 깜짝이야.
맞아야지. 혼나야 된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혼나봐야 된다. 저런 애들은 혼나봐야 된다. 혼나봐야 된다. 이요? 나도 베네핏이 써야죠. 베네핏?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외국인 많이 소개해주잖아. 그래서 돈 많이 벌였잖아. 이거 카카오톡 대신 여기 아까우면 내가 밤에 좋아하는 스킬 알려줄게. 보너스! 한국인들 서비스 좋아하잖아. 톰! 와 이거 진짜 위기의 여자라는 제목답게 결국 위기의 여자는 안으로 밝혀졌다.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브로커이자 상간남을 만난 후 많은 고민을 한 의뢰인. 평생 엄마의 그늘에 살아왔던 의뢰인의 인생에 유일하게 자신의 의지로 맞이했던 아내.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자신을 배신했던 아내. 쉽게는 메시지를 못 보내겠구나. 아유 안타깝다.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에게 상처를 받은 것 또한 사실. 길고 긴 고민의 시간을 지나 아내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 마음을 아내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보면 큰 용기인데 본인 인생에 있어서 저 남편도 큰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나이야, 처음 너를 봤을 때 선생님. 나를 향해 웃어주던 그 웃음이 잊혀지지 않았어. 그래서 그 웃음을 항상 보기 위해 노력했고 너랑 하는 모든 게 즐겁고 행복했어. 그래서 살면서 처음으로 엄마의 뜻을 거스르고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할 거예요, 결혼. 저 나이랑 결혼한다고요. 너를 선택했고 내 세상은 온통 너로 가득했어. 순수하게 사랑했네요 서로. 하지만 그때부터였을까? 넌 몸 관리를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어떻게 책임질 거야? 우리의 아이가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사라졌을 때 나도 내색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너를 탓하고 있었던 것 같아. 이번 주말에 오랜만에 데이트할까? 주말에 좀 쉬고 싶은데. 그렇지. 너에게 무관심해지고 그저 돈 버는 일에 집중해서 우리를 잊어간 것 같아. 그렇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난 더 명확해졌어.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내 옆이야. 나이야, 돌아와줘 제발. 기다릴게. 복잡한 문제거든요. 과연 아내분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예. 의뢰인의 진심이 통해서였을까요? 의뢰인 곁으로 돌아온 아내. 그런데 왔어? 미안해. 괜찮아. 미안해, 오빠. 아니야.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 자식이 돈 들고 튀었어. 얼마나? 3억. 빅토르가 최종 끝판왕이었구나. 아무래도 러시아로 간 것 같아. 어떡해요? 알아보니까 해외로 가면 돈 돌려받기도 어렵다는데. 어떡해. 울지 마. 괜찮아. 괜찮아. 어? 미안해. 아니, 이게 무슨 소리니? 3억이 어쩌고 어째?
설마 그 외국인한테 돈까지 뜯겼다는 거니? 기어코 네가 사고를 치는구나. 더럽게 몸 굴리고 들어와서. 아이고 어머니. 아우 진짜. 다시 나가야겠다. 우리 아들이 고생고생해서 번 돈까지 날려? 무슨 염치로?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나가! 그만하세요! 왜 이렇게 됐는데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그깟 돈 다시 벌면 돼요. 앞으로 내 아내한테 함부로 했다간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엄마가 나가세요. 엄마가 나가! 그 후 의뢰인은 단호하게 분가를 선언하며 어머니와는 거리를 두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잘했네. 아 속상하네.